안녕하세요. 암 예방과 암 검진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제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종합검진센터장으로 있는 김현주입니다. 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암이 사망 원인 1위로 이제 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점점 격차를 벌려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심내혈관 질환이 2, 3위를 다투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심장에 의한 질환이 이제 2위를 하고 있고요.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었다가 최근 한 1, 2년 전부터는 노인에 있어서 폐렴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중에 제일 1위인 암에 대한 예방과 검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런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이제 사망 원인이 쭉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40세 이상부터는 이제 공연히 다 1위가 암이고요. 10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이렇게 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령에 있어서도 사실 자살이라든지 우리 정신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2위가 이제 암으로서 전체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39.6%, 즉 이제 5명 중에 이제 2명이 사실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3.8%로 3명 중에 1명이 사실 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암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보면 주변에 대부분 암 진단받은 친구나 가족이나 한두 번 있는 게 이렇게 많은 암 발생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을 좀 예방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보면 일단 원인이 중요하겠죠. 암의 원인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보면 흡연이 대부분 암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또 만성 감염도 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서양보다 많기 때문에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주나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암들에 대한 그런 이제 호발암의 원인들을 보셔도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음식이랑도 많이 관련돼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이런 감염이랑도 관련되어 있고요. 폐암이나 간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흡연이나 또 대기오염, 다양한 또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 암들의 위험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피하느냐 이런 것들이 암 예방 수칙이라 볼 수 있어서 국립암센터에서는 국민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흡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거를 이제 1번으로 놓았었고요. 그 외에 식사라든지 음식에 대한 것들, 음주, 또 운동, 체중, 또 감염 질환들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 수칙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발암 물질에 대한 이렇게 노출을 피한다든지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우리 오늘 또 강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암 검진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10가지 예방 수칙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수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암 예방에 대해서는 이 각각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에 대한 겁니다. 금연은 정말 뭐 2번, 3번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아주 제일 중요한 암을 예방하는 1번 수칙이고요. 보시다시피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가 1번 수칙입니다.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간접 흡연도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았을 때도 발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실내 금연도 못하게 하고 저희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 보통 금연 정책을 좀 강력하게 하는 것들이 간접 흡연에 대한 위험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흡연과 관련된 암들이 있고요. 이거는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흡연도 가장 위험한 발암 요인이다 해서 이렇게 피하는 것들을 강조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흡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담배를 피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게 이제 부류연이고 흡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나오는 거는 주류연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이 이제 암에 대한 위험이 아주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간접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이제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흡연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암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담배 연기가 가고 있는 그런 뭐 후두나 폐나 이런 것들의 암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기 뭐 신장이나 방광 같은 멀리까지 다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다양한 암의 원인도 되고 있고요. 또 흡연은 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이나 뇌졸중 이런 게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사망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또 가장 강력한 또 위험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 질환이라든지 또 혈관 질환들, 뭐 성기능 장애까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연은 암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망 원인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꼭 금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흡연에 관련된 건강 문제를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온 거고요.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들, 또 간접흡연이 미치는 건강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또 흡연율이나 고위험 음주율이 아주 높기로 유명한 또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도시별로 이렇게 음주율이나 흡연율을 조사를 하다 보면 1, 2위를 앞지락뒤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금연에 대한 거나 고위험 음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 아유, 내가 뭐 20, 30년 담배를 폈는데 이제 와서 끊으면 뭘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은데요. 사실 금연 후에 보면 우리가 시간별로도 당장 2~3시간 지나면 니코틴이 좀 없어지고, 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숨쉬기도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가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년 정도 지나도 심장마비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10년 정도 지나면 폐암 확률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15년 정도 지나면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상인하고 같은 수준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연은 어떠한 연령에서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좀 빨리 시작할수록 우리가 수면 연장 효과는 더 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사실 금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된 지가 좀 됩니다. 2015년 담배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생긴 금액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방 진료가 보험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이라든지 뭐 패치나 상담이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의원이나 이런 데를 검색을 해보면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한의원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나 다양한 기관에서 금연에 대한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흡연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꼭 금연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식에 관한 건데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과일, 채소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면 암 발생률이 한 5에서 12%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폐암, 방광암, 구강암 같은 것들이 과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채소 섭취가 식도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하고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비타민 C, E, A 이런 것들이 보통 항산화제 종류고요. 이런 것들은 신체 내에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해서 발암물질 작용을 좀 억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보면 채소나 또 견과류, 콩류 뭐 이런 데 과일 같은 데서도 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서 우리 보통 암을 예방을 좀 하고 면역 기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의 섭취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음식에 관련된 거긴 한데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가 세 번째 암 예방 수칙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음식을 많이 짜게 먹습니다. 뭐 김치, 젓갈류도 좀 많이 먹고, 국물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좀 소듐, 우리 그 소금 섭취량이 좀 많게 하는 거고요. 또 보면 고기를 구워 먹거나 우리가 또 탄 음식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위암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또 많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 암 예방 수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가공육이라든지 또 적색육, 육류 종류가 많이 또 암을 일으키는 종류라고 볼 수 있고, 또 조리 방법 중에서도 좀 타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식습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는 게 암 예방 수칙에 더 좋겠죠. 네 번째는 술에 대한 겁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보통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 한두 잔 정도는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뭐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암만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었던 경우에도 암 발생률이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 수칙만을 본다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보통 국립암센터에서 이런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했을 때 그전에는 이제 음주량이 사실은 한두 잔까지는 괜찮은 것처럼 했다가 실제 이제는 그런 소량 음주도 암을 위해서는 피하는 걸로 수칙도 바뀌었습니다.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암을 보면요. 대부분 소화기계 암들이 많고 소화기계 뭐 구순암부터 해서 후두, 식도암까지 쭉 있고 또 대표적인 또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화가 진행되게 되면 또 간암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간암이나 유방암도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주를 피하게 되면 이러한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음주도 암만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다양한 우리 또 뇌의 여러 가지 또 알코올성 치매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문제가 되고 또 소화기의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간경화, 췌장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다른 또 건강을 위해서도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좀 건강한 음주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암이나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운동에 대한 겁니다. 암을 위한 그 예방 수칙에서 운동 권장량은요,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걷거나 운동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날 정도 운동을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뭐 5번, 30분 총 합쳐서 150분 정도를 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해서 좋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신체 활동량과 관련된 암은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전립선암, 뭐 자궁내막암, 폐암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적당하게 했을 때는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여러 가지 뭐 신진대사가 촉진되면서 면역력도 올라가고 바람이 억제되는 반면에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비만도 오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바람이 촉진되고 또 너무 과하게 했을 때도 조금 문제가 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을 설명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체 활동으로도 우리가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활동을 통해서도 가사 활동이나 또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는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최근 자꾸 비만이 많이 문제되고 이제 제주도도 비만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만과 관련된 대표적인 암들은 이제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뭐 식도암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이제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비만의 정의는 좀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일단 체중이 많으면 무조건 비만은 아니고 이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를 어려운 말로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각 키별로 좀 적정 체중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 네이버만 쳐도 이렇게 본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기술을 계산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키 몸무게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은 25부터 비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양 같은 경우에 30부터 비만이라고 하지만 이제 비만에 의한 질병 유병률이라고 하면 뭐 암뿐만 아니라 당뇨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이 사실 과체중부터 올라갑니다. 과체중은 23 이상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비만은 25이기 때문에 25 미만 뭐 좋기로는 23 미만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저체중인 경우는 또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건강 자체로는 저체중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키나 체중이라 하더라도 이게 근육이냐
또 지방이냐에 따라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젊었을 때 이렇게 근육질이었을 때랑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뱃살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 같은 만약에 체중과 키라 하더라도 이게 또 건강에는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체성분도 아주 중요해서 이게 같은 키,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으냐, 지방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건강의 위험은 또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랑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체질량 지수도 보지만 허리둘레를 중심으로 해서 복부 비만을 또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허리둘레 기준으로 복부 비만은 나라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부터는 복부 비만으로 건강 위험이 많이 위험이 올라가고 특히 암에 대한 위험률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집에 체중계는 하나씩 있어서 많이 올라가실 건데요. 이제 줄자도 갖다 놓으셔서 보통 허리둘레를 또 어떻는지, 허리둘레와 이제 건강 수명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건강을 관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유방암, 자궁내막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암들도 관련이 되지만 수면무호흡이라든지 또 백내장 이런 것들도 관련되고요. 당뇨는 아마 대표적인 또 협심증이라든지 심장질환, 간경화, 또 많이 비만하신 분들은 관절염 같은 것들도 와서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통풍도 오고 다양한 건강도 관련되기 때문에 적정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7번째로 이제 예방접종인데요. 아까 보면 암의 위험 요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감염입니다. 감염인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비형 감염 보균이 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비형 감염 보균인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엄마한테 태어나면서 보통 바로 이제 비형 감염을 보균을 이제 하면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엄마가 보균이라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날 때 적절한 조치를 해서 보균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형 감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기는 참 많지 않거든요. 딱 2가지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비형 감염과 자궁경부암입니다. 그래서 비형 감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자궁경부암은 되게 금액도 비싸서 힘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2016년도부터는 지금 만 12세에서 2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학생들을 나라에서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통한 우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비형 감염과 자궁경부암이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은 꼭 받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자체도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B형 감염, C형 감염 이런 게 되고 또 위 같은 경우에는 위암에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것들도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궁경부암 아까 말씀드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감염도 1군 발암 요인으로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예방 접종은 그 2가지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은 꼭 해주시면 좋고 또 예방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결국 노출이 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8번째 예방 수칙으로는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이게 안전한 우리 암 예방 수칙이 됩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든지 B형 감염 그리고 아까 보면 에이즈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다 면역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암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의 노출을 안 되도록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입니다.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키기입니다.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고강도로 이렇게 막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라든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이제 성면, 벤젠, 유리규산 이런 것들이 폐암이나 또 백혈병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검진을 통해서 또 검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안전수칙이라든지 보호장구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암 예방 수칙입니다. 오늘 지금 2번째 주제인 사실은 암 검진 자체도 그 자체가 암 예방 수칙의 10번째 가장 중요한 또 수칙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암 조기 검진을 지침에 따라서 빠짐없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우리 뭐 K 방역 이야기도 하고 뭐 요즘 K 뭐 문학 뭐 K 팝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정말 검진도 어떻게 보면 K 검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훌륭한 국가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암 프로그램은 지금 6가지 암종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 조기 검진을 프로그램에 맞춰서 빠짐없이 잘 챙겨서 받는 게 또 중요한 암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진을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암은 이렇게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아주 그 생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을 국한이라고 하면 그 장기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암하면 위에만 있고, 뭐 간암하면 간에만 있는 이런 게 국한된 암이고, 그렇지만 국소 진행된 경우에는 근처 뭐 림프절이나 근처 장기에 전이가 됐을 때고요. 원격 전이는 아주 멀리까지 전이가 됐던 경우인데 이러한 것들 병기에 따라서 생존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했을 때는 국한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이런 것들이 90% 이상 아주 높은 상대 생존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장기에 국한되어 있을 때 아주 조기에 검진을 하는 게 사망률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검진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사망률 추이를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입니다. 폐암이 점점 증가해서 지금은 아주 뭐 이렇게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폐암 검진이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5대암 검진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암 검진이 새롭게 추가된 암 검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간염 보균이 많으면서 간암이 또 많고 2등으로 간암 사망률이 2등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이 늘어나면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암종이고 최근에는 이제 3등을 사망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종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암 검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연령별 사망률을 좀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백혈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제일 많은 발생률인데 젊은 연령에서 암 사망률 1위고요. 40대, 50대는 이제 간암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60대 이상부터는 폐암이 1등, 간암이 2등, 대장암이 3등.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폐암, 간암, 대장암 순의 암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로 연령별로 조금 암종의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발생률도 많은 암을 하지만 또 사망률도 높은 암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암은 우리나라 남녀 합쳐서 1등을 하고 있는 암이라서 지금 검진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암 검진을 열심히 하면서 암에 대한 사망률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암의 발생률 1위이고 30대 젊은 연령에서 또 사망률 1위인 유방암, 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 1위인 폐암, 또 2위 간암, 대장암 3위. 이렇게 저희가 보통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암종이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지금 검진을 하면서 지금 사망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6대암 사망을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갑상선암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검진을 좀 과도하게 하면서 사실 갑상선암이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발생률에서. 하지만 사망률은 거의 높지 않고 좀 조기에 너무 많은 과도한 검진하면서 좀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수술이나 이런 데 대한 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제 그 검진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방암이 여성암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했을 때 사망률을 더 낮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만져지거나 또 가족력이 있거나 뭐 목 주변에 방사선 노출이 있다거나 다양한 뭐 이런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검진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립선암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암이긴 한데요.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좀 도입하기는 아직까지 조금 근거가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6가지 암종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을 중심으로 암 검진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1번 그 위암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발생률 1위이면서 대신에 적극적인 우리 검진을 통해서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암 검진은 만 40세 우리 성인들은 2년 간격으로 검진 대상이 되고 있고요. 위내시경과 위투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이전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내시경이 훨씬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위내시경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하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선택적으로 투시 검사를 하실 수는 있고요. 하지만 위장 조형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좀 암이 의심된다.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나 투시 촬영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게 위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암 검진입니다. 간암 검진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제 간암의 위험이 되는 B형 간염, C형 간염 보균이신 분들, 그리고 간경변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부터 이 검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다른 검진은 뭐 1년마다, 2년마다 이러는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정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검사 방법은 초음파를 통한 검사와 혈액 검사로 간암 표지자라고 그러죠. 간암 혈청으로 보는 그 알파페토프로테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에서 이제 좀 혹이 의심이 되거나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상반기 하면서 하반기 바로 예약하고 가시는 분도 많아서 아주 열심히 검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사망률 2위인 암인 만큼 적극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요즘 최근 사망률 증가해서 3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많이 계속 올라가는 암 중에 하나고요. 현재 이거는 5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분별 자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검진으로 내시경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사실 조직 검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전체 암 검진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분별 자멸 검사로 하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검진이 매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이라서 아마 문자로도 한 번씩 받으실 건데요. 대부분 다른 검진은 뭐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해서 2년마다면 이거는 이제 매년이라서 올해 내 검진 해가 아닌데 왜 왔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매년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검사에서 이제 혈이 나온다, 자멸이 나온다고 되면 추가적인 대장 내시경을 하고 병변이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국가 검진을 했을 때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분별의 자면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대장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나라에서 또 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분별 자멸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보면 이제 내시경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내시경은 물론 암도 이렇게 보지만 조그만한 용종들을 많이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만한 용종 중에서 우리가 암이 아직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인 뭐 선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장점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국가암 검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50세 이상부터는 매년 나오는 분별 자멸 검사는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위험도가 높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내시경은 위랑 마찬가지로 이런 바륨 이중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암처럼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시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2차적인 것들이 있고요. 내시경이 너무 번잡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CT로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런 CT 검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권고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젊은 연령에서 30대에서 사망률도 1위를 하고 있는 암종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방 촬영에서는 또 조그만한 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기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나라 또 분들이 조금 더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고밀도 유방이라고도 하는데, 유방 밀도가 좀 높은 경우는 엑스레이만 가지고 진단이 조금 불충분하거나 제한적인 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검사를 좀 더 해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국가암검진은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 엑스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행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유방 밀도가 높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병행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지금 조기 검진을 열심히 하면서 사실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 암 중에 하나지만, 좀 간편한 검사를 통해서 암종을 검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공고 수준도 높고 적극적으로 검진을 권고하는 암 중에 하나고요. 또 대표적으로 검진 연령이 아주 낮습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음 이후부터는 암 검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다른 검진은 40대, 50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자궁경부암 검진은 20대부터 대상으로 놓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험 이후에는 할 수 있어서 요즘 미혼이신 분도 사실 많이 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라고 권고하고 싶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쪽에 소를 가지고 브러쉬를 가지고 세포를 채취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이제 해주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폐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새로 추가된 암이고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이제 폐암이기 때문에 간암하고 마찬가지로 폐암 같은 경우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연령도 있고 흡연을 오래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만 54세에서 74세가 되고 흡연을 30감년 이상 하신 분 되어 있습니다. 30감년이라고 하면 한 갑씩 매일 피면 30년이 되고요. 사실 하루에 2갑씩 핀 분은 15년, 3갑씩 피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만 펴도 30감년이 됩니다. 그 정도로 흡연에 많이 노출된 분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폐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검진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암을 몇 명 발견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암검진은 아니었고요. 1차 검진을 통해서 결핵이 있는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 보다가 아주 커진 그 폐결절이 있을 때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암검진은 아니었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을 이제 CT를 찍다 보면 거기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 폐암 검진은 이제 저설량 흉부 CT라고 이 CT를 통해서 보고, 저설량 흉부 CT에서 어떤 병변이 의심이 될 때는 조금 더 자세한 CT 검사나 뭐 나아가서는 이제 조직 검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라고 해서 설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방사선 노출이나 이런 위험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은 사실은 이제 권고는 매년입니다. 근데 현재 국가암 검진으로 도입되면서 우선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아마 몇 년 지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요 간격도 조금 더 줄지 않을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검진이 19년도에 도입되기 전에 사실 그 금액도 크고 이 검진을 정말 도입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17년, 18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폐암 검진을 도입하기 전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제주대학교 병원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저도 이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요. 실제 하고 보니까 일반적인 폐암이 이제 1기, 2기에 해당되는 조기 폐암은 한 20%라면 거의 70% 정도가 1, 2기로 나왔었습니다. 검진 대상자 분들이. 그래서 빨리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재작년이죠.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폐암 검진을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우리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남자분들에서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보통 여자분들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막 여러 가지 검진을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위암검진, 대장암 이런 걸 하시고 나서 왜 우리는 검사가 이거밖에 없어 이럴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암을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도입한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근거가 조금 더 모아져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검사했을 때 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합병증이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더 조금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현재까지는 좀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개별적인
검진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요, 이제 소변 가는 그 요도 주위에 밤톨 모양으로 있는 조그만한 남자들한테만 있는 기관이고,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항문을 통해서 만지거나,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 모양을 본다든지, 또 대표적으로 PSA라고 전립선 특이 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검진을 할 때는 PSA 검사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뭐 초음파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개인 검진 하는 데는 많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가족력이 있거나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해보실 수는 있고, 아직은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와 있지는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하면, 지금 현재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이렇게 6가지가 6대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대상이나 검진 주기 그리고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연령에서 맞춰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간암하고 폐암이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게 되고요. 나머지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주기에 맞춰서 챙겨서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또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작년에 내가 대상인데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공단에다 연락을 해서 사실 올해 미뤄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암 검진 통해서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요. 지금 뭐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미국 데이터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20% 정도 사망률을 낮춘다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 위암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간암들이 각각 다양한 퍼센트에서 우리가 지금 사망률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은 정말 최소한의 검진으로, 가장 기본 검진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도별 건강검진 수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하고 교육을 하고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많이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뭐 한 50%를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검진을 안 하시는 분이 많고요. 우리 사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막 바쁘다 보면 많이 빠뜨리는데, 보통 뭐 1차 검진이라고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장에서도 벌금을 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꼭 검사하라고 해서 다들 1차 검사를 하는데, 암 검진은 지금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진 수검률은 아까 간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질환자들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70% 이상 암 수검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들 하고 있는데, 대장암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번잡한 것들도 있고 힘들어서 그렇고, 또 매년 하다 보니까 수검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53.9% 정도 최근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암 검진 수검률이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국가검진 하면 뭔가 미덥지 못하다, 불안하다 이러면서 개인검진 많이들 하셨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검진에 대한 질관리라고 하죠. 이게 더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것들도 강해지면서 국가암 검진에 대해서도 신뢰들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분들과 많이들 챙겨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국가암 검진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검진하시는 방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는 우편으로도 많이 왔고요. 요즘은 뭐 카톡으로도 오고 문자로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검진 대상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암 검진은 다양한 기관에서 해서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암 검진 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2주 정도 걸리면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6대암 검진을 다 하는 데도 있지만, 뭐 산부인과에서는 작은 경부암 검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과나 이런 데 다니시는 또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암 검진이나 간암 검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암종을 다 같이 한 곳에서 꼭 안 하셔도 되니까 다니는 병원에서 잘 챙겨서 각 암종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6개 지금 국가암 검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이렇게 6대암 검진을 잘 챙겨서 받으시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암이라는 거는 오늘 제가 10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3분의 1은 예방활동을 통해서 잘 막을 수 있고, 또 3분의 1은 빨리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도 적극적인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암 생존자라고 해서 5년 이상 생존하신 분들이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더 이상 이제 진단받으면 죽는 병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요. 이런 10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